야, 이렇게 이런 거에 그 넘어가는 그 심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취약한 두려움과 공포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한 어머니가 병원 다니면서 다 해봤어. 우리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런데 뭔가가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맞아. 심정, 요거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해볼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과 공포와 두려움, 더 이상 안 될 거다라는 하는 이런 포기하는 심정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유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요런 데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병들을 다룬다고 하는 게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잘 안 고쳐지는 네, 거. 언어 장애, 뭐 경계성 지능 장애, 지체 장애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아직은 치료가 어렵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해볼 수 있는 치료들이 있고 지금 단계보다 훨씬 더 호전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완치는 안 되니까. 네, 완치까지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악랄한 어떤 걸 이용한 거죠. 그 왜 암 환자들이 이제 치료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은 뭐 이런 쪽의 이런저런 거 치료를 알아보시지. 그런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 안타까운 심리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뭐 치료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돈을 받고 또 결국 이제 그 아이의 어떤 미래도 사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의 미래도 사실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약을 멀리하고 치료를 멀리하고 이상한 그런 요법을 사용했다가는 아예 미래가 망가지는데 공격성이 오히려 더 증폭이 돼버리고 폭력성 늘어나게 되고 사회성 떨어지고 다른 어떤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당한 거거든요. 이 심각한 미래를 망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보임에 있어서 사실은 진짜 어른, 특히 이제 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인간만이 자기 새끼를 더 챙기고 과잉보호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과 비슷한 다른 영장류를 비교해보면 인간이 과잉보호를 가장 적게 하는 존재. 적게 한다고? 침팬지라도 예를 들어서 예요?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새끼를 낳고 5개월 동안 아무도 못 건들게 해요. 굉장히 강력한 애착이 있어서 자기가 낳았던 첫째 새끼조차도 건들지 못하게 하면서 형제도 형제도 못 건들게 하면서 보호를 하는데 사실 자기 새끼를 다른 이에게 맡기고 선생님이나 어떤 다른 존재가 돌봐주는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영장류가 호모사피엔스랑 비단 원숭이 몇몇 종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단 원숭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새끼를 인간이 유난히 챙길 것 같다. 오히려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의외로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여기서 저는 큰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요즘 그런 거 보면 진짜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상한 거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도 맞는 거네. 내 새끼지만 내 새끼가 좀 잘못했더라도 조직하고 봤을 때는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 새끼를 좀 혼내고 혼내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세태가 오히려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있어요. 의미 지금이 좀 비정상이라는 그런 거네 진짜. 이 정도의 개인화된 인간의 삶이라는 건 정말 최근의 현상인 건 맞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아이를 적게 낳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굉장히 잘 키우려는 의지가 있고 요 직접적 배경에는 저희 같은 딱 저희 또래인데 저희 같은 부모 세대가 이미 상당히 또 고학력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높은 교육을 받았고 높은 교육 속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좀 문제가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동 학대 얘기하면 흔히들 이제 신체적 학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하나의 학대가 과잉 보호거든요. 맞아요. 예, 잘못해도 오냐 맞아요. 그냥 부추겨주고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버릇없는 아이 증후군이라 그래서 스포일드 차일드 신드롬이란 게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전혀 훈육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훈육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하도록 다 놔두게 되면 어디서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잖아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또 사람을 때리거나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게 스포일드 어덜트 신드롬으로 가요. 사회에서 먼저 뭐 저기 되는 고립되는 거죠. 뭐. 그렇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사실 힘든 게 아이도 아이고 그 옆에 뭐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이끌어가야 되는 선생님.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 어떤 뭐 선생님 자살 사건도 있고.
20대 새내기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갑질로 괴롭다는 교사들.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많아졌습니다. 최근 들어 선생님 힘들어진 이유는 다들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작정해가지고 내가 좀이라도 손해 안 보기 위해서는 나를 방어하고 상대 아이를 공격하고 교사한테 함부로 대해야지 나한테 불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내가 아는 부모님이 이러지 않았었는데 학폭만 되고 나면은요 돌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해 학생의 경우는 무균실에 가까운 보호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시고 가학생 같은 경우는 장난으로 그랬다 세게 하지 않았다 쟤도 그랬다 이러면서 방어만 하려고 마치 아무도 목격자가 없는데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자기 유리대로 막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것을 또 한편으로는 학교 선생님 한 명한테 강요한 게 아닌가.